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에 대해서 툴젠에 대한 보고서를 잠깐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슈가 나왔어요. 최근 이슈,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차트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넥신 코로나 백신 임상 첫 번째 투약 완료했죠. 백신 끝까지 갑니다. 변이에도 대응 가능한 물질이고 이런 부분들 과연 국산 백신 언제 접종 가능할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CDMO 이 부분 이제 기사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툴젠에 대한 그분 바이오 베타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요. 유전자 치료 회사이면서요. 이 부분 보고서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한두 개 이 지분 풋옵션 행사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과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기술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먼저 보고 올게요. SCM 생명과학, 제넥신, 미 합작법인 코이뮨, CDMO 계약 수주. 자, 볼게요. 이게 CMO가 그 의료로 따지면 OEM이거든요. 근데 여기 개발, 그러니까 이제 ODM 이런 느낌이 좀 그런 더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의 미국 형제 합작법인 코이브는 미국 바이오비업으로부터 CDMO 계약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단순히 바이오 위탁 생산을 뜻하는 CMO의 개발이 더해진 요인이다. CDMO 사업을 통해 바이오 기업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할 수 있고 신약 개발을 위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에 현재 바이오 분야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코이무는 이번 계약에 따라 이뮤노믹의 교모세 표정을 대상으로 한 mRNA 기반의 면역 항암제 개발 및 생산을 맡게 된다. 앞서 코이무는 자, 이 면역 그 후보 물질입니다. 이거의 개발 관련된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상업화 시 판매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수령하는 조건까지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이뮤노믹이 CDMO 계약을 체결하고 코이문이 갖춘 제조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OEM과 ODM, 그 ODM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단순히 공장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거기에 기술력이 갖춰진 그런 공장, 그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가 얘네가 이제 개발회사가 여기다 발주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쉽죠? 그래서 자 CGMP 우수 의약품 제조 품질 가격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신의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그죠? 공장이 정말로 뭐 사실 이제 바이오 공장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미국, 유럽에 여기에서 정말 인증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코이면의 공정은 최근 CDMO 사업을 준비하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코이무는 면역세포 기반의 각종 화학품 라인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반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때 약 560평 대지에 10개의 그런 룸과 4개의 실험실 등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임상 2 이상 두 번째 B라고 하죠. 진행 중인 수지사상포 기반 면역 치료제와 유럽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성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자, 여기 CEO가 새롭게 등장하는 전문학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뮤노믹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코에문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이뮤노믹의 독특한 플랫폼과 결합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 이뮤노믹은 면역 배치 플랫폼 핵심 기술인 유나이트 기를 기반으로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미국 바이오 기업이다. 지난 2020년 국내 코스닥 상장사 HLB가 이뮤노믹 지분의 51%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그죠? HLB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연결이 됩니다. 특정 항원을 집중 타겟할수록 작용하는 방식을 통해 인체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나이트 플랫폼을 활용해 암과 알러지, 기타 감염성 질환 등에 적용이 가능한 면역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쉽죠?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건 계속해서 제넥신은 무언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기사 하나 보고 올게요. 제넥신 한독의 테라블루즈 지분 풋옵션 행사 4년 만에 물량 처분으로 100억 확보. 수익률은 사실 이거 없었어요. 거의 제로입니다. 수익률은 없었고 현금 확보 차원이었어요. 툴젠 인수 관련해서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자, 그죠? 풋옵션 행사했다는 겁니다. 결국 제넥신의 투자 처분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보인다. 자, 그죠? 자, 현금 선전에 187억이었던 만큼 유동성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제넥신이 이제 한독에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중요한 건 지금 제넥신이 지금 약간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수익과 투자 인수와 그리고 투자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독 기본적으로 한독이 제넥신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제넥신의 기술력을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특별히 이런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기사죠. 제넥신 코로나 백신 임상일상 첫 번째 투여 완료. 자,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일상. 그죠? 하지만 정말 좀 이번에는 자, 소통도 하고 신뢰. 우리 제넥신이 사실 주주분들께 사실 많은 작년에 조금 그랬던 좀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회사도 성장을 하고 신뢰와 회복, 소통, 미디어의 대응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번째 투약 완료, 이번 달 28일까지 두 번째 투약까지 완료할 것. 변종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대응 가능하다고 하죠. 면역 증강 유전자, 항원 유전자, 특히 항원 유전자를 다시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변이에도 가능한 GX19에서 19N으로, 그죠? 자, GX19N이 임상 1생에서 환자의 대상 첫 번째 투약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 지난달 20명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첫 번째 투약을 마쳤다. 28일 간격으로 2회 투여로 설계돼 오는 28일 임상 1상 두 번째 투약이 맞춰지고 임상 1상 환자 투약이 종료될 전망이다. 다른 국내 백신 기업들은 아직 1상 첫 번째 투약이 끝나지 않아 제넥신의 임상 속도가 빠른 편이라면서 3월 중순에는 1상을 끝나고 2A상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3월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해 6월 코로나19 GX의 임상 1상을 받았다. 하지만 자, 중요한 건 GX19N으로 변경했고 지난달 11일 식약처로부터 1상 그리고 2A상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2021년도 자국 치료제, 그죠? 자국 백신, 그죠? 백신 주권 시대, 백신 치료제 시대, 그죠? 주권 치료제 시대, 그죠? 백신 주권 시대, 그리고 치료제 주권 시대입니다. 지금 다 정말 필요한 저에겐 누구나 정말 중요한 이슈였죠. 그리고 앞으로 챙겨봐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기사 볼게요. 백신 치료제 주권 확보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 국산 백신 올해 말 개발, 치료제는 연내 상용화. 치료제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백신 주권 지키기 위해 정부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그죠? 자, 화이자 같은 데는 막 2조 이상씩 투자되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120억. 다시 바꿔가지고 GX19N으로 가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백신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 보겠습니다. 우선 백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신 주권이 곧 국력을 재는 척도가 될 것이며 세계 질서를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6일 기준 식약처의 임상 승인을 받은 코로나 백신은 6개, 치료제는 15개이다. 그죠? 국내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이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시험을 1, 2상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당 백신의 안정성과 내약성을 평가하는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후보 물질은 지난해 5월 빌 멜린다 게이츠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을 진행해 왔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적 항원을 유전자 제업체를 이용해 만든 제조합 백신으로 백신의 표면 항원 단백질이 면역 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형성하고 면역 반응을 유혹한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임상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원리다. 자, 이거 제발 우리 제넥신 부분 볼게요. 제넥신 셀리드 진원 생명과학도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 2예상을 진행 중이다. 제넥신은 백신 후보 물질을 GX에서 GX19N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임상 결과 도출 시기가 예측보다 조금 늦어질 전망이다. 그죠? 방역 당국은 빨라야 올해 말쯤 국산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준욱, 자, 그죠? 제2본부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백신 개발에 축적된 시간이나 경험이 일천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1년 하반기까지 자체 국산 백신 임상 3상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할 것. K 한국 백신이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백신을 들여와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접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코로나19 백신 5,600만 명 분량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오늘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제네카 제품을 시작으로 제때 공급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올 연말 겨울 대유행을 다시 겪지 않으면 최소한 올해 10월까지는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된다. 토조나 자 치료제 같은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만큼 백신 주권 시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툴잼 보고서 한번 볼게요. 그죠? 이 툴존 크리스퍼 카스 유전자 가해 시장에서 공고해지는 입지. 자, 우리 이제 제넥신이죠, 이게. 제넥신이라 봐도 무방하잖아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짧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자, 간략하게 한번 또 보면 자, 아시아 유일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넥신이 기술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죠? 자, 콩감자 유전자 교종 종자 사업 기획 가시화 중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특허 전쟁에서 성과 공고해지는 입지. 자, 이거 좀 요약한 게 있어요. 좀 볼게요. 자,
유전자 과이란 동식물 세포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특정 DNA를 자르기 위한 인공 효소로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이게 중요해요. 글로벌 유전자 편집 시장은 2018년 36.2억 달러에서 2023년 71억 2억 달러로 연평균 14%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죠. 작지 않은 성장입니다. 꽤 성장률이 큰 거예요. 툴젠의 핵심 기술인 크리스퍼 카스9 시장의 54%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염기서열 4개에서 12개까지만 수준까지만 인식하는 문제로 실용하기 어려웠던 유전자 가위 1세대, 2세대 등과 달리 크리스퍼 기술은 21개의 염기서열을 인식해 유전자를 잘못 자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그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키움증권 리포트 보고서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퍼 원천 기술 특허 경쟁 상황 보게 되면 툴젠은 라이센스인 M&A 기술 도입 없이 자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죠? 유전자 가위 기술의 강점과 향후 높은 성장력에 대한 헤게모니 쟁취를 위해 미국, 그죠? US 버클리, 브로드 등 크리스퍼 원천 기술 보유 5개 그룹의 특허 분쟁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브로드의 경우 출원이 가장 늦게 했으나 미국 특허청의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등록은 가장 빨랐고 버클리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권리 침해로 브로드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은 브로드가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버클리는 크리스퍼를 적용한 발명에 대해 계속 출원하고 브로드의 등록 특허에 새로운 절차를 신청하고 있는 등 특허 분쟁이 계속 되는 상황이 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툴젠 2020년 10월 유전자 원천 기술 관련 특허의 미국 등록을 성공했으며 6월 툴젠에 대한 미국 특허청에 대한 심사관이 특허 등록 거절 의결을 모두 파기했다. 특허청 심사관이 추가 의견을 낼 경우 재심사 등이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천 기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툴젠의 기술력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볼게요. 파이프라인하고 중요한 건 유전자 치료 유형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가해 등의 유전자 교정 구성 요소를 몸속으로 직접 전달해 치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로 바이러스 전달 치료를 운영한다. 인비보 방식은 엑스비보 방식으로 조작이 어려운 장기 세포를 목표로 할 수 있어 적용 가능 범위 질병 범위가 넓고 인체 내 유전자를 직접 변형해 영구적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파이프라인 좀 보게 되면 손과 발 중에 끊어든 쪼그라서 난자 신경질환 이런 것도 CMT라고 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은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 이 부분, 그죠? 인비보, 그죠? 인비보 유전자 치료제 인비보잖아요.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서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서 유전자 물질을 만들어서 여기 벡터에 넣고, 그죠? 중요한 건 여기 다시 핵 속에 전달하는 건데, 그죠? 얘는 중요한 건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단백질, 이 효소가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죠? 칼처럼 쫙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상한 불안정한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생태계를 균형적으로 정상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만 정확하게 칼로 싹둑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우리 제넥신과 함께 이 부분이 적용된 2세대 카티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 제넥신 다양한 모멘텀과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경험이 있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소통과 신뢰, 미디어의 대응, 우리 주주와의 신뢰를 회복을 하며 소통 그리고 미디어의 대응을 끊임없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백신, 중요한 백신, 그리고 계속 나올 수 있는 면역 항암제, 이 면역 항암제만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정말 크죠. 여기서도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베터 기술, 그죠? 약효 지속성 플랫폼, 이 분야에서도 하이브리드 FC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유전자 치료제, 방금 계속해서 봤던 툴젠, 그죠? 여기와 합병 이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건 앞으로 이 툴젠의 기술이 우리 제넥신의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 기술력의 경쟁력을 플러스 알파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양히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고 조만간 네오 이문테크, NIT에 상장이 있을 수가 있죠.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이 반도체, SK,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친환경, 지금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다 대선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상원, 하원, 행정부까지 다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인프라 그리고 금융 그리고 친환경, 뉴딜 이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가고 있죠. 한국도 이쪽으로 좀 반영을 다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좀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제넥신에게는 2021년도 다양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오늘 자 증시 시황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 수급 그리고 공매도까지 잠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시황을 좀 제넥신 살펴보게 되면요. 미 블루웨이브가 확정이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친환경, 금융, 인프라 이쪽 업종의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올랐고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뭐 일부 화학주, 그러니까 뉴딜 이쪽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와 뭐 LG전자와 현대차 이런 부분도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결국 금융도 좀 상승을 했고 증권사나 이런 것들, 보험사, 자 그리고 친환경, 금융, 그 건설주도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 반독점 규제 우려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코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적극적 부양책, 인플레이션 기대 자극한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동안에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 완전히 슈팅 나왔죠? 대단하죠?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삼성전자 볼게요. 시황 권려가 보는 겁니다. 슈팅이 나왔어요. 이 큰 놈이. 그래서 코스피 3000시대, 그죠? 3000시대 중심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주인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이 부분이 있었겠죠? 이 두 가지 섹터, 그 다음에 셀트 삼형제, 그리고 자, 일부 언택,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와 LG전자, 그리고 시니커라 업종들 요 분야에 자금이 몰려 나가면서 거의 3천을 지수 3천을 형성했습니다. 결국 여기에 종목별 장세, 재료, 이슈, 일부 종목 뉴스에서 가는 종목들까지 합쳐서 지금 장세를 유지했다는 거고 앞으로 이 중심에 이 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는 바이오죠. 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언택, 그리고 2차 전지 LG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언택 이 섹터에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최소 10년, 그리고 장기적인 4차 산업의 패러다임 흐름입니다. 우리 바이오 섹터에서 제넥시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핵심 경쟁력이 있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통, 주주와의 소통, 그리고 이제 신뢰,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대응 이런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자, 그죠? 아까 백신 기사도 보셨고 우리는 이 부분을 참고로 하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제넥신 볼게요. 제넥신 보게 되면 자, 이래요. 자, 여기 매물대죠? 같이 그냥 할게요. 지금.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맥자리예요, 단기. 볼게요. 요것도 이제 매물대입니다. 확대해서 매물대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중심부에 있는 거니까. 자, 보면 이 부분, 자, 여기 이 부분 먼저 매물대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단기 매물대입니다. 그죠? 한눈에 보이죠? 이 부분은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아직 격차가 있으니까. 쉽죠? 제넥시는 차트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여기 지지라인 굉장히 중요해요. 맥자리입니다. 여기 투심이 좀 약간 단계적으로 여기 깨지면 이탈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1차 지지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평선들 다 지지받고 있어요. 그죠? 지지와 이평선 11선의 지지를 받고 5일선과 60일선,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 뚫으면 바로 일봉상 매물대, 그리고 120일선 저항대, 그 다음 매물대입니다. 결국 제 이 말씀을 지지와 저항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 놀다가 결국은 다음 박스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박스권으로 차분히 안착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급 보게 되면은요, 개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6조 7천억 들어왔고, 자, 외국인 기관 기준으로 3조 7천억, 3조 2천억을 팔았어요. 한 달 기준으로. 근데 최근에 개인이 1조 막 1조 7천억. 어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1조 7천억이라는 숫자는 정말 이거를 1조 7천억을 증시에 개인이 들어온다? 아, 이거 진짜 얼마 만에 보는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1조 7천억을 개인이 들어온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조 1천억을 팔았어요. 이제 옛날의 개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똑똑하시죠? 스마트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진짜. 자, 그리고 외국인 기간이 담았죠. 기간이 1조 정도 담았어요. 금융투자에서 1조 6천억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보면 여전히 개인이 압도적으로 몇천억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1조 2천억.
외국인은 계속 팔았고 기관도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은 9,700억 정도 팔았고 한 달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7,6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제넥신의 수급을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넥신을 보게 되면요. 자, 이건 수량 기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11,000주, 그리고 기관도 1,600주 들어왔어요.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10,000주, 기관이 한 4만 주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금융 투자에서 10,000주, 한 달 기준으로는 한 32,000주, 보험 쪽에서 들어왔고, 자, 그렇죠.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연기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수급성으로 사실 수급은 진짜 매수인지 험매수인지 계속된 추세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요. 자, 그리고 공매도 볼게요. 제넥신의 공매도 현황입니다. 자, 그죠? 시가총액 2조 9천억. 그죠? 코스닥, 자, 코스닥 몇이죠? 우리 코스닥 13위입니다. 그죠? 13위예요. 그죠? 분명히 시장을 보고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죠. 보면 자, 1월 4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큰 이슈는 없어요. 그리고 3월 달에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죠.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거고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넥신 올 한 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모멘텀, 네오이미텍 상장부터 해서 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그리고 핵심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